67페이지에 그 윗부분에 실수와 수직선이라는 부분은 내가 아까 방금 설명을 일부 했어요. 수직선을 모든 숫자로 다 채우려면 실수를 부어야 된다고 했었지. 유리수만 부어서는 모든 그 눈금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 보고 가볼까? 149번에 3번을 보자. 실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요. 실수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너무 좀 TMI인 설명이긴 한데 중3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3이니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다시 배우는 거. 내가 얘기했었지. 고1 수학의 50% 정도가 중3 때 배웠던 수학이야. 중3 때 잘 해놓으면 고1 때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실수가 가장 큰 범주랬잖아. 중등부까지는. 근데 이제 고등부가 되면은 실수 말고 다른 숫자를 하나 더 배워. 아까 내가 실자를 실제 존재하는 숫자라고 표시했잖아. 실제 존재한다의 반대가 뭘까? 없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애, 없는 애지. 그래서 이거를 그 가상으로 만들어낸 숫자라고 해서 허구의 숫자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걔한테 이름을 허수라고. 그래서 실수 바깥에는 허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다 통틀어서 부르는 숫자가 뭐 복소수인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실수 체계 바깥에는 허수라는 애가 존재하고 있어. 이 허수가 누구냐? 허수는 이제 허구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숫자들이거든.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떤 숫자를 제곱했어. 그랬더니 5가 나왔다? x의 답이 있지. x의 답이 있지 얘들아. 루트 5잖아. 야, 그런 표정을 치면 안 되지. 이건 배웠잖아. 루트 5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x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럼 x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 X. 그런 숫자가 없어. x에다가 뭐 루트 5를 집어넣으면 5가 만들어지겠지. 하지만 똑같은 숫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수학자들이 이런 숫자를 존재하게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허수야. 오케이? 근데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 머리 아플 테니까. 아무튼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이고 허수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숫자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한 요지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수직선에다가 실수를 부으면 모든 눈금이 다 채워진다고 했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상상력이 풍부한 애들은 아니 아까 실수 말고 다른 숫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걔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 실수 이외의 다른 허수라는 숫자는 허구로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수직선에다가 그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지금 중등부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실수만 수직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150번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놓고 둘 중에 누가 크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 근데 그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정석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방법을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야 그동안. 진짜 아무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방법을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쓰질 않았을까?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아서일 수도 있어. 왜 쓰지 않았냐면 굳이 그걸 쓰지 않아도 누가 큰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야.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뭐 3.1과 4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럼 둘 중에 누가 크냐라 물어봤는데 야 이걸 고민하냐? 보고 바로 맞추잖아.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석적인 방법을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정석 뭐냐? 빼기? 빼는 거야. 맞아. 자, 내가 A라는 숫자하고 B라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A에서 B를 빼보는 거야. A 빼기 B를 해보는 거야.
이게 둘을 뺐는데 걔가 0보다 크대. 그 말은 둘이 뺐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A가 많았겠어? B가 많았겠어? A가 훨씬 더 많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애가 더 큽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둘을 뺐는데 0보다 작아. 모자라. 그럼 이거는 뒤에 뺀 애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거야. 이게 다야. 아까 우리 예로 들었던 3.1과 4의 예를 다시 들어봅시다.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뺐어. 그러면은 3에서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0.9가 나오겠지. 그럼 숫자가 더 작지. 그 말은 뒤에 있는 애가 훨씬 더 컸다는 뜻이야. 그래서 4가 더 큰 겁니다. 굳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지는 않죠.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가르쳐줬냐? 자, 150번에 2번 문제를 봅시다. 물론 여기에 수직선이 다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비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자,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를 내가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150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3 마이너스 루트 1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루트 3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몰라. 그러면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때 이 두 개의 숫자를 빼보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애를, 마이너스 루트 3 맞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애를 빼보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주면 돼. 자, 둘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의 플러스 2 루트 3이지. 루트 3을 두 번 더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값의 경우에는 0보다 훨씬 더 크게 되겠죠. 루트 3을 두 번 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큰 값이니까 얘가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서로 그 마이너스 해줌으로 인해서 누가 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걸 수업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애들이 이상한 숫자들 막 잘 외우는 친구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파이가 뭐 3.14159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막 20자리까지 외우는 애들도 있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루트 2랑 루트 3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나야 뭐 계속 이거 수업하다 보니까 난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졌거든. 근데 얘네들이 얼마인지를 외운 애들이 있더라고. 사실 근데 이걸 알아두면은 뭐 도움이 되기는 해. 왜냐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자동으로 그 크기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비교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반드시 빼야만 풀리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편한 대로 문제 풀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넘겨봅시다. 28페이지로. 자, 156번을 봅시다. 156번. 자, 156번에 보면 수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가운데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야.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값이 떨어져 있고 요렇게 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단계가 뭐였을까? 여러분, 1단계가 뭐였냐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 왜냐면은 그 길이를 떨어뜨려 줄 거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빨간 색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빨리 해봐야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루트 2지. 자,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루트 2고 이렇게 내려준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야. 아까 여러분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선을 내릴 때 수직선에 박혀있는 지점이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2를 간 거야. 그럼 Q의 값은 1에서 시작해서 루트 2를 오른쪽으로 보내준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자, 반대로 P의 경우에는 루트 2라는 길이를 왼쪽으로 보낸 거지. 그리고 이것의 시작점은 수직선에 박혀있는 값이 2야. 얘는 2에서 시작되는 값이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간 거지. 수학에서의 왼쪽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P의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시작점이 어딘지 선을 내리기 전에 그 선이 수직선에 박혀 있는 지점이 어딘지 확인하고 내려줘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간혹 여기서 실수가 발생하니까. 자, 다음 29페이지에 165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 보면 루트 20-1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할 수가 없을 거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 근데 루트 20이면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값일까? 루트 20 정도면 이게 4 곱하기 4를 하면 16이 나오거든. 그리고 5 곱하기 5를 하면 25가 나오고. 그러니까 루트 20은 4랑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야. 그래서 보통 이걸 뭐 4.xxx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러면은 4. 얼마에서 1을 뺐다? 그럼 걔는 3. 얼마가 되겠지. 이 값이 얼마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3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B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랑 같이 볼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172번이에요. 172번. 자, 172번. 자, 루트 7과 4 사이에 있는 숫자를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이제 뭐 3, 2번 이렇게 써야 안 쓰지 않을게 그냥. 자, 루트 7이랑 4 중에 누가 크지? 4가 훨씬 크죠? 루트 7은 어떤 수랑 어떤 수 사이에 있을까? 아, 4는 얘고 루트 7은 2랑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말이야. 자, 1번 봅시다. 얘네들 사이에 3이 있니? 3이 있지. 그렇지? 자, 2번 루트 7 더하기 1이 있을까? 자, 2. 얼마한테 1을 더해도 얘는 꼴랑 이만큼 가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 안에 있을 거야. 루트 7 더하기 2는 얘는 바깥으로 스쳐 나가겠네요. 왜냐면 2. 얼마에다가 2를 더하면 4. 얼마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가겠지. 4번은 조금만 있다 보고 5번을 먼저 보자. 루트 15. 루트 15는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맞을까? 왜냐하면 맞지? 왜냐면은 이 4가 루트 16이거든. 그러니까 루트 15는 루트 7과 루트 16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지. 그러니까 5번도 사이에 있는 수가 맞습니다. 자, 근데 4번을 보자. 그래서 4번을 보면 2분의 루트 7 더하기 4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게? 이게 정확하게 어디게? 얘가 누구냐면은
4하고 루트 7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중앙값 평균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수학과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2하지. 그러니까 얘도 루트 7과 4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거야. 그러면은 그 딱 두 개 값의 중간 값이 나올 거야. 얘도 그 내부에 있는 애가 맞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172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풀고 갑시다. 렉처 3번 20페이지를 펴볼까? 여기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줍시다.